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이후 정치권의 반응이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여야가 강하게 맞서며 전국의 긴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정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부산 지역 정치권이 거세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정의가 되살아났다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도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논란이 있었던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때문에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고 보는 명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또한 저희는 합리적인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은 외계어 같은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상고와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대법원에 직접 상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만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데요. 오늘 중에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도 최대한 단축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의 대법원 선고보다 27일가량의 기간이 단축되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 상고심 결과가 3개월이 아닌 2개월 이내에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도 1심이 2심에서 바뀌었듯 대법원에서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권 전체에 큰 파장을 남겼고 그 여지는 이제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용역사업 입찰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정한 돈이 오간 용역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사업이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해경수사관들이 국립해양조사원 한 사무실에서 곳곳에 숨겨진 상품권 뭉치를 꺼냅니다. 이곳 직원들이 민간업체로부터 받아 숨겨놓은 대가성 뇌물입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각종 용역 입찰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 6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간부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5개 업체 관계자 19명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해양조사원 공무원과 업체 간에 오간 금품은 모두 1억 원을 넘는 규모인데 간부급 공무원은 혼자서 5,7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해양조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업체에 고득점을 주거나 평가 자료를 넘겨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하는 용역 사업은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이나 군사작전에 활용되는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겁니다. 수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공직비리의 이면에는 전관 출신을 이용한 결탁이 있었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입니다. 공무원도 업체에 입사가 돼가지고 해지한 직책을 맡아가지고 직원들도 뇌물 공유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선 최근 또 다른 간부가 입찰 편의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유사한 비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해해경청은 토착화한 공직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 해양용역 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자갈치 시장의 명물인 동시에 불법 영업의 그늘에 있던 자갈치 노점상들이 현대화된 건물에 입점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대표 관광지인 자갈치 시장 해안도로에 줄지어 있는 노점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또 하나의 관광 명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불법 영업의 굴레 안에서 공개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014년부터 노점상의 양성화와 관광 명소화를 목적으로 자갈치 아지매 시장 건립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시장 건물이 준공됐지만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상인들이 입점을 거부해 바로 옆 공간에 2단계 건물 공사에 나서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자갈치 아지매 시장 조성 사업을 시작한 지 11년 만에 시장 건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준공하는 자갈치 아지매 시장은 23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268제곱미터로 지상 3층짜리 2개 동으로 지어졌습니다. 불법 영업을 하던 일대 노점상 216곳이 점포 배치 추첨을 거친 뒤 오는 7월 시장이 공식 개장한 이후부터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시 심성태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도로변에 점유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이제 건설 공사가 끝난 2개의 건물에 다 이제 입점을 시키고 부산시는 부산시설공단을 통해 자갈치 아지매 시장을 인접한 자갈치 현대화 시장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연계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자동차 관세 25% 부과 조치에 대해 부산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특히 현대차가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큰 협력업체를 제외한 중소사업체는 관세와 물류비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 매출액이 25억이 넘는 자동차 부품업체는 190여 곳, 작은 규모까지 합치면 500곳이 넘습니다. 대부분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입니다. 현대차가 미국 현지에 31조를 투자해 생산기지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성우 하이텍 등 1, 2차 협력업체는 현지 생산기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을 엄두조차 못 내는 중소업체들은 관세와 물류비 압박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GM 창원 공장은 미국 수출 비중이 80%가 넘는데 GM과 거래하는 부산 지역 부품업체는 앞으로 물량이 줄어 생산 라인 조절과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르노코리아도 올해 안에 부산 공장에서 전량 북미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4 생산 설비를 가동할 방침이지만 관세 탓에 비용 압박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 이후 정부의 시원한 대응책이 없고 부산시 차원에서 대응할 규모가 아니어서 애만 끌고 있습니다. 시나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금 운용에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오린태 부산 자동차 부품공업 협동조합 대표입니다. 1차 밴더들까지는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은 2차 밴더나 3차 밴더는 그렇게 못 나가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자금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이제 그 확대를 해주면은 좋죠. 또 자동차 부품 수출과 관련한 물류 관련 기자재 업체도 타격이 예상돼 부산 제조업 전체의 침체, 공동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전남 구례로 가족여행을 갔던 부산 소방관이 주택 화재를 목격하고 진화에 나서 대형 산불로 확산하는 사태를 막았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 소속 정일기 소방위는 어제 낮 1시 반쯤 전남 구례군에서 가족여행 중에 단독주택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현지 소방관과 함께 화재를 진압해 불이 지리산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당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악 119 지역대는 소방관이 단 한 명 근무하는 곳이어서 거센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으로 보여 정 소방위가 힘을 보탰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열화상 카메라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 탑재된 드론을 산불 등 재난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이 도입한 드론에는 열화상 카메라와 스피커, 레이저 거리 측정 기능 등 첨단 기술이 탑재돼 있어 공원 등에 불이 날 경우 잔불 감시와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재산이 1년 사이 7억 5,905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반면 백종헌 의원은 총 323억 원을 신고하며 여전히 자산 1위를 기록했지만 재산은 전년보다 9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법원 공탁금과 경매 배당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원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1부는 오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산지법 공무원 4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울산지법에서 경매 배당금 7억 8천여만 원, 부산지법에서 공탁금 48억 원 등
55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광안대교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0시 20분쯤 광안대교 상판 용호동 방면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 3대를 동원해 차량을 포위한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부산 남구와 연제구가 도심 내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용역을 추진합니다. 남구는 지역 모든 중공업, 준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용역에 착수했고 연제구도 다음 달 건축물 높이 재정비 용역에 착수해 준주거 지역의 높이 상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부산은 내일 오전 중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낮 최고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17.3도, 습도는 90%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 CBS